저 사람들은 뭔데 바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여기 호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바로 향하는 한국인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연은 불가리아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각색하여 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불가리아 여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 태생인 아델리나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귀화에 성공하여 한국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리나라고 합니다. 귀화에 성공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디 가서든 한국인이라고 자랑을 하고 싶고 크게 소리치고 싶답니다. 오늘 제가 귀화를 하게 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학창시절에 저는 외국어를 익히고 말하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언어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최종적으로 통역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특히 영어를 좋아했어서 영어 영문학과에 진학하여 미국에 건너가서 살고 싶다는 꿈을 안고 있었는데 그렇게 소망하던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이던 때는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고 저희 세대도 그렇고 아시아 하면 중국과 일본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은 일본어나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죠. 물론 부모님들은 반대하셨지만요. 지금은 한국이 K-팝과 K-드라마로 인해서 너무나도 유명해졌지만 그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 태반이었죠. 저희 부모님들은 꽉 막히신 분들이 아니어서 제가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깐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여러 면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신 후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발전된 나라인 것 같고 미래적으로 더 발전할 나라인 것 같다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의 안목은 정말 훌륭했죠. 제 미래가 완전 바뀌었으니깐요.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좀 짜증나긴 해요. 제가 목표로 정한 한국을 친구들은 전혀 몰랐으니깐요. 아델리나 도대체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야? 지도 좀 가지고 와봐. 이러면서 뭐 그런 나라에 대해 배우냐고 비꼬고 했었어요. 어떤 친구는 그런 나라 언어 배워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겠냐? 중국이라는 나라의 속국 언어 아니냐? 나중에 한국어 잘하면 중국에 가서 취업하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들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잔뜩 주었죠. 한국과 한국어를 알고 나서는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줄만 알았던 게 정말 무식한 거였더라고요. 예전 학창 시절에는 한국은 중국과 같은 대륙으로 붙어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고 교과서에도 중국에 대해서만 자세히 나오거든요. 한국은 그저 중국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로 북한과 전쟁 중인데 휴전 국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한국어 교수님들이 정말 좋았는데 교수님들은 단순히 언어만 알아서는 그 나라를 알 수 없다며 문화와 역사를 같이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 알면 알수록 한국은 대단한 나라였어요.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온갖 약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음에도 이겨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지는 전쟁을 했음에도 한국은 다 이겨내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으니깐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제일 도움이 된 건 K-팝과 K-드라마였어요. 저는 평소에 노래는 거의 K-팝을 들었고 드라마는 K-드라마만 찾아서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졸업할 때쯤에는 엄청난 한국어 실력자가 되어 있었죠. 학기 말이 되었을 때쯤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오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교수님께 적극 어필하였고 장학생 2명 선발하는데 합격하게 되어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을 느껴보니 정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밤늦게 집안에만 있지 않아도 되고
거리를 돌아다녀도 누구한테 해코지 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여자인 제가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깐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저 말고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국 나라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서로 의지하면서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한국인 친구들과도 즐겁게 지냈어요. 한국의 대학교 근처에는 여러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젊음이 넘치는 거리이다 보니 먹거리, 놀거리가 넘쳐났죠. 특히 제가 가본 PC방이 정말 좋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네온 사인들이 환하게 비추고 각종 고성능의 PC들이 있었어요. 정말 빠른 인터넷이 신기하기만 했죠. 이런 곳이 불가리아에 있었다면 저는 매일 PC방에서 살았을 거예요. 친구들과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학교 숙제로 리포트를 쓰다가 출출할 때 먹는 홈런볼과 바나나 우유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또 먹고 싶네요. 한국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저는 한국 생활에 기회가 많았어요. 제가 그냥 불가리아에서만 있었다면 경험해보지 못할 일거리와 수입이었죠. 저는 한국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힘들지는 않았어요. 한국에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여기서 통역사 파트잡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라 문화와 정치, 외교 등을 알아야 그를 반영해서 통역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연하게 통역을 할 수가 있었죠. 단순한 말 안에는 많은 것이 내포될 때가 많잖아요.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된 사람이 되다 보니 불가리아 대사관에서 저를 통역사로 많이 불러주었습니다. 대사관 일을 할 때는 보람이 가장 있었고 뭔가 내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함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제게 가장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준 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의료 관광을 온 관광객들이었어요. 몇 해 전에 갑자기 한국 의료 기술이 한번 빵하고 터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명하지만 정말 많은 세계인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역할 사람들을 많이 구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에 거주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이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통역사 일을 잘 할 수 있었죠. 한국에 살면서 병원도 자주 갔었기 때문에 병원 시스템도 이미 잘 알고 있었고요. 한국 의료 관광 통역사 일을 하다 보니 한 번 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랍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일단 제가 하는 업무 중에 병원에 미리 예약을 해두는 일이 많았는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예약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병원을 가보아도 신속하고 정확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데리고 간 손님들도 불만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도 다들 만족하는 분위기였고요. 제가 겪었던 환자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사춘기 소녀였는데 그 소녀는 얼굴에 보기 싫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봤을 때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얼굴을 잘 안 들고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 소녀는 엄마와 함께 한국에 왔었고 오랜 기일 있다가 치료를 받고 프랑스로 돌아갔다가 마지막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왔었어요. 일단 자신감이 있게 얼굴을 들고 다녔고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해졌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뿌듯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다 한국 의사한테 고맙다고 말을 했을 정도였어요. 이런 일 외에도 한국 병원의 위대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국 병원들은 하나같이 깔끔했어요. 거기에 직원들도 대부분 친절했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며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서 직장까지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오랫동안 살기에는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서류와 절차들이 좀 복잡했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겠지만 오랫동안 머무르려면 외국인으로 산다는 게 불편한 점들이 있기 마련이죠. 이를테면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이라든지
각종 증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 때죠. 그래서 저는 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귀화라는 게 사실 저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일이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 할수록 이곳을 떠나서 다시 불가리아에 가서 살면 제가 지금 누리는 편리함을 모두 잃고 다시 불편한 세상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불안함에 결국 귀화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간이 귀화, 특별 귀화, 일반 귀화라고 귀화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간이 귀화를 취득한 다음 일반 귀화로 받는 방법도 있었어요. 하지만 귀화하려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귀화 공부를 했답니다. 귀화 시험의 예시들을 살펴보니 한국의 보육제도 그리고 한국의 초중등 교육기관 등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결혼을 안 하고 자녀가 없는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었답니다. 귀화 통과 후 저는 제일 먼저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어요. 한국 여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 불가리아에 있는 가족들을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 여동생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나 반가웠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많은 얘기를 나누다가 여동생이 휴가차 호주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딱 보니 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동생과 호주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귀화한 후 한국 여권으로 처음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저는 예전에 한국 외에 다른 나라를 갈 때 한국 여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한국 여권의 파워는 한국 사람들만 모른답니다. 날짜가 다 돼서 호주로 출국을 하였고 여동생도 호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한국으로 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호주에 아는 친구를 꼭 봐야 한다고 해서 호주 일정을 마친 후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대충 시간이 맞아서 공항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공항에서 기다려주기로 하고 시드니 공항으로 갔습니다. 저는 호주 공항에 도착해서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해 쉽게 입국을 하게 되었고 역시 한국 여권은 대단하다는 걸 느꼈죠. 그런데 여동생이 도착했다고 한 지 3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저도 불가리아 여권을 가지고 여행할 때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많고 서류 절차도 까다로웠어요. 요즘 보통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다음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꼭 대사관을 직접 가야 하더라고요. 한국 여권은 호주에서 무비자이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도 192개국이나 되더라고요. 물론 해마다 다르지만 거의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여권입니다. 세계 1위를 할 수 없는 건 아마도 북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과는 관계가 있으니 결론은 1위나 마찬가지더군요. 공항에서 기다린 지 5시간 정도 지나서야 여동생이 씩씩 거리면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냐며 위로해주고 안아주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호주 여행 후 다시 불가리아로 안 돌아가고 왜 한국으로 가냐며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한국 거주자이고 호주에서 만나서 여행 후 다시 언니가 사는 한국으로 간다고 몇 번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무실 같은 데로 데려가서 조사를 한참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나랑 같은 불가리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냐고 의아해 하더군요. 그래서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 한국으로 귀화한 거 알지? 한국으로 귀화하고 한국 여권을 받아서 여기에 온 거야.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니깐 거의 프리패스 수준이야. 정말 한국의 여권 파워는 대단한 것 같아. 물론 내가 한국인 외모가 아니라서 가끔 의심받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귀화했고 한국인이니 당당할 수가 있지. 한국 여권은 간수를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한국 여권이 어디든 비자 없이 갈 수가 있으니 외국 사람들이 훔쳐서 위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정말 이런 나라에 귀화한 게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리아가 제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 그렇지 않더라고. 라고 동생한테 얘기해 주었답니다. 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본인이 하루 종일 고생한 것 때문에 분을 삭히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이해해요.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밤새는 줄 모르고 했답니다. 동생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발랄한 동생으로 돌아왔어요. 호주에서 이곳저곳을 여행했고 오랜만에 동생과 너무 재미있게 보냈죠.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동생과 함께 출발했어요. 저는 동생에게 한국의 어디를 보여주면 좋을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했죠. 한국에 보여줄 곳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10시간 정도의 비행을 마치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 줄을 서서 바로 들어오게 되었고 동생은 외국인 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죠. 동생은 호주에서의 악몽이 떠올랐는지 너무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있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입국 심사줄을 섰어요. 순서가 되어 제 여권을 보여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게 위조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조금 후 바로 저는 입국 심사가 끝났고 제 동생이 다음 순서였는데 몇 가지 질문 후 심사관과 함께 저를 가리키며 언니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조금 후 바로 통과되더라고요. 동생은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온 게 너무 신기했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러더니 흥분해서 저에게 한국으로 귀화한 언니와 함께 왔다고 하니 바로 심사를 끝내줬다고 하네요. 호주에서는 그렇게 나를 안 믿어줬는데 언니가 바로 옆에 있고 한국인이니깐 금방 나를 믿어줬다고요. 동생은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나오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을 나와서는 또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언니 화장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깨끗해? 잠을 잘 수도 있겠어. 라고 말하며 신기해했어요. 그리고는 공항 의자에 잠깐 앉아서 쉬는데 휴대폰으로 뭔가를 한참 검색해 보더니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언니, 한국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래. 언니는 정말 좋겠다. 외국 나가려고 비자 받으려면 서류며 절차가 정말 힘든데. 언니는 웬만한 나라는 그냥 여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잖아. 너무 부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계 나라들이 한국의 여권을 인정해주는 이유는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고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갈등이 없는 나라라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동생 덕분에 알게 되었네요. 공항을 나와서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동생이 집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실내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동생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더라고요. 언니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라고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한번 해봐. 내가 항상 깨끗이 청소해놔서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말해주었더니 맨발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바닥이 따뜻하다며 집이 비워져 있었을 텐데 어떻게 따뜻하냐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답해주었죠. 한국은 IT가 발전한 나라라 너 춥지 말라고 언니가 미리 핸드폰으로 보일러 틀어놨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국은 진짜 뭐 계속 신기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곤 함께 바닥에 누워서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동생은 계속 한국 여권이 너무 부럽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정말 몰랐다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불가리아에 있을 때 자기 친구들이 언니가 한국어과를 갔다고 했을 때 다들 갸우뚱하면서 좀 무시하는 듯 했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언니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는 우리 집이 넉넉지 않아서 언니가 영문학과를 갈 수가 없어서 한국어과로 간 것 같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엄마가 언니 한국으로 귀화한다고 말해줬을 때 언니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기가 상상했던 언니의 생활과 지금 보는 생활은 정말 천지 차이라. 자기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다네요. 한국을 자기가 경험해보니 불가리아는 상대도 안 되는 발전된 국가라는 것을 알았고, 언니가 한국인이 된 게 정말 부럽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해줘서 저는 너무나 뿌듯했어요. 제가 귀화해서가 아니라 한국은 생활하는데도 편리하고 좋고 세계 어디를 가도 대접받는 나라랍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에서 인정받기까지 한국인들이 정말 노력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윗세대들에게 저는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서 외국인이었던 저도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며 지낼 수 있으니깐요. 제 여동생도 다음부터는 언니도 한국에 있으니 한국만 올 거라고 하네요. 한국은 정말 환타스틱한 나라라고요. 제 얘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가리아인 김리나 씨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여권 파워를 제대로 느끼고 자랑스러워하니 뿌듯하네요. 감동오락관은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제보해 주실 분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